교과서 14쪽이죠. 14쪽 하기 전에 그 첫 번째 강의에서 잠깐 수정을 조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무한대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갈 때,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 적을 때는 그냥 똑같이 음의 무한대로 적어서, 하나는 양의 무한대, 하나는 음의 무한대, 이렇게 고치는 게 맞겠죠. 양의 무한대로 가든, 음의 무한대로 가든, 둘 다 극한이 0이란 뜻입니다. 자, 넘어가고, 자, 14쪽부터는 함수의 발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는 경우, 즉,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었는데, 함수의 극한이 항상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결론을 얘기하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그 함수가 발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렴의 반대가 발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대부분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한 극한을 조사하기 전에 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그리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5가지가 나오는데, 자, 먼저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스스로 그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첫 번째 그래프는 y는 절대값 x분의 1입니다. 이것의 그래프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요? 절대값은 우선 x는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까, 지금 분모에 있어서 0은 될 수 없으니까 x가 양수이거나 x가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풀 수밖에 없습니다. x가 양수인 경우는 절대값이 그대로 x로 나오겠죠. x가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x가 양수일 때는 x분의 1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x가 양수인 경우에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x가 음수인 경우에는 왼쪽에는 마이너스 x분의 1이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마이너스 x분의 1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x가 음수인 경우에만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즉 결론은 이렇게 y축의 대칭인 이러한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절대값에 따라서 음수도 양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뒤집어서 올라간 모양이 됐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두 번째 그래프, y는 x제곱분의 1 그래프도 그려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경사는 다를 수 있지만 x에 양수를 대입하든 음수를 대입하든 이 제곱 때문에 다 양수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x가 양수인 경우는 1번의 그래프와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2번 x가 음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x제곱분의 1은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납니다. 자, x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제곱을 했기 때문에 절대값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3번은 2번이랑 다시 또 비교를 해야 하는데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질까요? 여기다 바로 그릴게요. 마이너스 때문에 y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x축에 대하여 대칭을 한 이러한 모양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빨간색은 누구의 그래프다? y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다. 파란색이 y는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4번으로 가볼까요? 4번은 1번이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1번의 그래프와 비교했을 때 x 대신에 x-1이 들어가 있죠.
즉 무슨 뜻일까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뜻이죠. 5번은 2번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x제곱분의 1에서 x 대신 x-2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즉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에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여기가 x가 1일 때라고 생각하면 그래프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5번도 마찬가지로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여기가 2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나요? 그래서 한 번만 그려보면 이제 이와 유사한 형태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좀 더 응용해서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과 2번을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절대값 x분의 1 그리고 x제곱분의 1은 음수도 양수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은 쌍곡선으로 나타나고 이쪽은 원래 여기 있던 것이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둘 다 개형이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우리 이제 이거에 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fx는 절대값 x분의 1의 그래프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만약에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절대값 x분의 1은 어디로 갈까요? 알아보면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래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한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극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어떤 실수값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 이렇게 무한대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어떤 수가 아니라 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극한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발산하는 경우가 되겠죠. 발산하는 경우 중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연이 말이 맞겠죠. x가 0이 아니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한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양이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4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그래프를 그려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얘도 그려야 하고 얘도 그려야 하겠죠? 우리 아까 이거 그래프 그렸죠?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거기서 여기 붙었거든요. 그러면 y는 x제곱분의 1 그래프에서 지금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원래는 x제곱분의 1 이렇게 생겼거든요.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대요. 그러면 위쪽으로 2칸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러면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래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마찬가지로 한없이 커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 극한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괄호 2번. 이것 또한 그래프를 우리 충분히 그릴 수 있죠. 요거 할 수 있나요? 지금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우선 차근차근 뜯어볼게요. x제곱분의 1에서 지금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다시 뒤집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얘를 기준으로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집어줘야 된다. 뒤집어줘야 된다. 그쵸? 근데 다시 3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지는데 평행이동해서 뒤집어지니까 뭐 이렇게 됐겠죠. 맞나요?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 됩니다. 얘가 원래 원점을 지나면 안 되는데 그쵸? x에 0을 대입하면은 2가 나와야 돼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여기가 1이죠.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래프를 따라가 보세요. 어디로 가고 있나요? 한없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이런 경우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아까 그냥 무한대일 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경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별거 없죠? 이거 아까 설명은 안 했는데 다 알 것 같아서 우리 아까 그렸던 그래프예요. 그쵸? 두 개 다.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고요.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 5번을 풀어야 하는데 5번을 풀기 전에 간단하게 이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적혀 있긴 한데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의 극한을 조사해 봅시다. 자, x제곱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x가 근데 무한대로 가든 음의 무한대로 가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로 가든 음의 무한대로 가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래프를 따라가면 한없이 작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2차 함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래로 볼록이거나 위로 볼록이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복잡한 2차식이 나오더라도 결국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가 중요하다. 얘는 2창의 개수가 양수라서 아래로 볼록이거든요. 무한대로 가든 음의 무한대로 가든 무조건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다. 될까요? 문제 5번 풀어볼게요. 문제 5번에 2번부터 보면 이거 보이죠? 앞에만 보면 된다.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래로 볼록이다. 무한대로 가든 음의 무한대로 가든 답은 무조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음의 무한대로 가든 답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그래프로 풀 수 있습니다. 괄호 1번은요. 더 쉬워요. 1차 함수죠. 1차 함수. 1차 함수는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고요.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얘는 기울기가 음수이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요. 한없이 작아지고요.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요. 한없이 커져요. 얘는 x가 한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따라가면 한없이 작아지고 있어서 최종 답은 음의 무한대가 된다.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함수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발산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러한 경우들은 대부분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6쪽. 우극한과 좌극한. 자, 개념 열기를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의미는 두 가지다. 첫 번째, x는 절대 0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x는 0에서 가까워지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왼쪽에서 오는 방향, 오른쪽에서 오는 방향. 예를 들어서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궁금하다는 뜻이에요. 이 궁금한데 이렇게 x의
왼쪽에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래프를 따라가 봤더니 0에 한없이 가까워짐을 확인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x의 오른쪽에서 x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래프를 따라가 봤더니 어디에 가까워졌다? 1에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값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죠. 그럴 때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즉 x축으로 보면 0의 오른쪽에서 0에 가까워질 때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기 때문에 0에다가 뒤에 플러스를 붙이죠. 그랬을 때 fx는 어디에 가까워졌죠? 1에 가까워졌죠. 반대로 0보다 작으면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0의 왼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0 뒤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고요. fx는 어디로 가까워졌죠? 0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것을 x는 0에서의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fx의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x는 0에서 fx의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서로 다른 곳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극한, 좌극한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죠.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여기에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그래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왼쪽에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수도 있거든요. 값이 다르게 나타나요. 얘는 1에 가까워지고 있고 얘는 0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리미트 1에 가까워지기는 하는데 1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 1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경우 fx 그런데 리미트 x가 1 플러스 즉 이게 x가 우선은 1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보면 x가 1보다 큰 경우는 이 함수식을 따라야 하고 x가 1보다 작은 경우는 이 식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보다 큰 경우는 x 빼기 1의 제곱의 식을 대입할 수 있고요. 이 경우는 x가 1보다 작다는 뜻이기 때문에 x제곱의 식을 대입해야 합니다. 극한을 구할 때에는 이 값을 대입해도 된다 그랬죠? 얼마?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얘는 1을 대입하면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래프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좌우가 다르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리미트 x가 1일 때 fx의 극한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좌우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 x는 1에서 fx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좌극한, 우극한은 각각 존재하지만 그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x는 1에서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6번. x는 2에서의 우극한, x는 2에서의 좌극한을 구해봅시다. 얘는 x가 2보다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큰 쪽, 요 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x는 2에서의 우극한은 x 플러스 1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극한이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는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 즉 x가 2보다 작다는 뜻이기 때문에 2보다 작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그냥 여기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한 값과 극한이 일치하기 때문에 계산하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좌극한, 우극한의 값이 서로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x는 2에서의 함수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자, 방금 얘기했던 게 여기 분홍색 박스에 정리되어 있어요. 좌극한, 우극한을 구해서 같은 값으로 존재해야지 이 함수의 극한이
알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말은 좌에서 오는 것과 우에서 오는 것의 값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서로 엇갈린 다른 쪽을 보고 향하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다. 그래서 이 기호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이 말이나 같은 뜻이다. 자, 예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좌우로 나눠서 풀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극한을 조사해야 하는데, 즉, 이 x가 0은 절대 될 수 없지만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0보다 큰 경우는 우극한이 되겠죠. 그리고 절대값은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약분을 하면 이렇게 1이 되고요. 어차피 극한은 1이 된다. 좌극한도 구해보면 x가 0보다 작은 경우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 이렇게 이미 되거든요. 상수함수처럼 생각을 하면 극한은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구간으로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 어찌됐건 우극한, 좌극한이 서로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마지막에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므로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 문제 7번도 풀어봅시다.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 위에서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요. x 플러스 3이 0보다 큰 경우, 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은 경우.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즉,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 경우는 우극한이 되겠죠? 이렇게. 이 경우는 좌극한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3분의 절대값, 양수니까 x 플러스 3이 0보다 큰 경우니까 그대로 나옵니다.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어차피 극한 1이에요. 얘는 약분을 해서 극한 계산해주면 어차피 마이너스 1이에요. 좌우 극한이 다르게 나왔기 때문에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괄호 2번도 풀어볼 수 있겠죠. 절대값 속에 x 빼기 1이 있습니다. x 빼기 1이 양수인 경우, x 빼기 1이 음수인 경우, 즉 x가 1보다 큰 경우, 즉 x가 1보다 작은 경우.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가 되고, 얘는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가 되고,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약분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1을 대입하면 극한이 0이 나와요. 얘도 약분을 해서 우선 약분하면요. 마이너스 있고 x 빼기 1만 남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1을 대입해서 구하면 극한은 마찬가지로 0이에요. 이렇게 좌우 극한을 구했을 때 같은 값으로 존재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리미트 x가 1일 때 이 함수의 극한은 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역량 기르기 문제 풀어볼게요. 우선 문제를 읽어보세요. 오른쪽 표는 어느 항공사의 수화물의 무게에 따른 초과 요금을 나타낸 것이다. 수화물의 무게가 Xkg, 25 이상이고 45 미만일 때 초과 요금을 fx 만원이라고 하자.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리고 x가 35일 때의 fx의 극한을 조사해보자. 그래프를 우선 그려야 합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찍, 찍.
25 이상 45 미만에서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만 표시를 하면 되는데 25 이상 35 미만일 때 초과 요금이 5만 원이죠. 지금 Y축이 초과 요금 Y 만원이 되기 때문에 5만 원이면 5라고 표시하면 되고 10만 원이면 초과 요금이 10이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25 이상 35 미만일 때에는 5만 원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25는 포함하고 35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시 35 이상 45 미만일 때에는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어요. 35는 포함하고 45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2번에서 x가 35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을 구해볼까? 근데 왼쪽에서 오는 건요. 5기 때문에 극한이 5고요. 오른쪽에서 오는 건요. 10이기 때문에 극한이 10이에요. 자, 기호로 표현하면 리미트 x가 35의 왼쪽에서 가까워질 때 이 fx의 극한은 얼마라고요? 5라고요. 하지만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은 10이라고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